자, 여기다 손을 올리고, 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최초로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GV60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뭐 외관을 공개도 하고 뭐 전시되어 있던 차들도 한번 둘러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GV60이 과연 아이오닉5나 일반 전기차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GV60이 출시가 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지금 이 GV60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제네시스 최초의 전기차는 G80 전동화, 이 G80이라고도 하죠. 그 차가 나왔지만 이 G80 같은 경우에는 기존 G80 베이스에 배터리만 깔아서 만든 전동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GMP라고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최초의 전기차는 이 옆에 있는 GV60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근데 이 GV60이 출시가 됐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야, 아이오닉5에서 그냥 고급화된 모델이 이 GV60 아니냐, 그냥 내장에 있는 소재들 좀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냥 좀 가격 올리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죠. 전기차라고 하면은 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얼리 어답터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조금 이 GV60 그리고 전기차를 생각을 한다면 남들과 다른 기술력, 뭐 좀 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맛보기,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전시되어 있던 GV60을 봤을 때는 뭐 크리스탈 스피어, 그 다음에 지문 인식, 뭐 얼굴 인식 등 뭐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과연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고 아이오닉 5랑은 어떤 느낌이 다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승해볼 GV60의 모델은 퍼포먼스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면요, GV60은 총 3가지 트림이 있죠. 스탠다드, 그 다음에 이제 4륜 구동, 옆에 있는 퍼포먼스 모델이 있는데요. 일단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다 해도 한 6천만 원 초반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뭐 옵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걸 선택할 수가 있고요. 4륜 구동과 이 퍼포먼스는 기본 트림에서 옵션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3가지 트림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트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옵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짝 꼼수도 좀 있었어요. 어떤 꼼수냐면, 원래는 차량 가격이 5,999만 원 이하면 보조금을 100%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좀 혜택을 노리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이게 트림이 아닌 옵션으로 좀 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국토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행 거리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옵션은 그 가격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산정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기본 가격은 5,990만 원이 되잖아요, 스탠다드는. 그러면 보조금을 100%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게 4륜 구동 옵션만 집어넣으면 6천만 원이 넘어가요. 뭐야, 보조금 못 받잖아. 괜찮아. 기본 금액이 5,999만 원이니까 옵션 가격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4륜 구동과 퍼포먼스 옵션이 들어간 이 GV60은 보조금을 5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시승하게 될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기준 8,800만 원이고요. 주행가는 거리는 368km고 마력은 490마력입니다. 말 그대로 퍼포먼스 모델인 만큼 굉장히 출력적인 힘은 엄청날 것 같아요. 게다가 NGS, 우리 아반떼 N에 봤었던 기능 알죠? 그 퍼포먼스 기능이 마찬가지로 GV60에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5에는 N모델이 지금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GV60 같은 경우에는 N모델 같은 스포티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이 GV60은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 N에 들어가 있는 그런 스포티한 기능들까지 같이 합쳐서 하나의 통합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거의 차이점은 스탠다드와 퍼포먼스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스탠다드가 아이오닉 기본 5 모델이고요. 퍼포먼스가 추후에 출시하게 될 아이오닉 5 M 모델과 좀 비슷하게 겹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를 필요로 의해서 혹은 선택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말 전기차밖에 안 나오잖아요. 제네시스도 2025년까지 내연기관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기차만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2030년에는 전기차만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전기차를 사야 된다면, 그리고 이 제네시스 GV60을 사게 된다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오닉5와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이 여러분들 곁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보통 리필킷이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리필킷이 한 박스 더 2개가 더 들어가서 총 4개의 리필킷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우파몰이에요. 자,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죠.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와, GV60 정말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고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 GV60의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컬러도 요게 맨 처음에 이제 티저 사진이 공개됐을 때는 이제 라임색이었잖아. 지금 라임색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색 굉장히 예쁘거든요. 하지만 저만 예쁘게 생각할 뿐 그거 잘못 사가지고 물리면 또 그냥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추천한 색은 이 제네시스가 흰색이랑 검정색이 제일 예뻐요. 그 라임색을 추가를 하게 되면요 70만 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좀 튀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을 선택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쌍파울러 라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못 사면 우파의 핀도스 그린처럼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면부는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좀 널찍한 느낌으로 R8의 느낌도 조금 나고요. 그리고 이 본네트 보면은 휀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큰 본넷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크렘미셸 디자인의 본네트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휀다랑 같이 열리고요. 여기에는 조그만한 프렁크 공간이 있긴 합니다만 요거 항상 얘기하지만 요거 잘 안 써요. 이 부분은 그냥 뭐 구색용으로 살짝 맞춰 놓은 듯한 느낌이고, 제네시스 마크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요게 이제 기호세 패턴이라 해서 명품 시계에 들어가는 패턴의 무늬를 이 안쪽에 박아놨습니다. 야, 그리고 요거 보면은 요거 좀 단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키가 이게 지금 흰색 커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요 이 키가 굉장히 좀 묵직합니다. 뭐 벤츠라든지 롤스로이스라든지 굉장히 묵직한 그런 무게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뭐 기능이 많이 들어가서 묵직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그런 묵직한 느낌을 좀 주는데, 이 GV60의 키는 보이죠? 좀 너무 가벼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죠. 요게 21인치인데요 요거는 이제 퍼포먼스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기본으로 요 21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옵션을 통해서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사이드 미러 얘기가 좀 많았었죠. 이 사이드 미러가 아이오닉 5가 나왔을 때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 나오고 야, 혁신이다, 멋지다, 뭐 새롭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고 하면 좀 작은 사이즈에 눈도 잘 보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좀 기존에 있는 사이드 미러랑 차이가 없다,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GV60에는 조금 더 슬림하고 깔끔해진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충전구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GV60은 이쪽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버튼을 통해서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고급스럽게 열려요. 이런 부분들도 아이오닉과는 조금 차이를 두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배터리의 그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여기 게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C필러 쪽에 보면 이 V자, 요거는 GV60의 어찌 보면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라인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 GV60의 실물을 보면은 진짜 되게 예뻐요. 아마 이 GV60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전기차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출시하는 전기차들은 단순히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뭐 길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구매 포인트, 그러니까 구매를 좀 도와주는 구매 포인트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본으로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많이 없었을 때는 야, 우리 주행거리 이 정도 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포커스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뭐 물론 한 1500km 막 1000km 간다 이러면은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외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매력 포인트로 들어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GV60의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 포인트는 깔끔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고급스럽고요. 이쪽에 예전에 약간 이 뒤태를 보면은 어떤 차가 생각이 나나요? GV70 맞죠? GV70의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GV70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중간에 레터링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뭔가 좀 휑해 보인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 GV60의 이 중앙에는 제네시스의 레터링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많이 얘기이기 때문에 뭐 따로 언급을 많이 안 하겠지만,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도 들어가 있고 2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V2L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하는 것도 사용법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승차를 또 받으면 한번 직접 캠핑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와이퍼, 뒷유리 와이퍼가 없잖아요. 요즘에 깔끔한 디자인을 좀 주기 위해 요 와이퍼를 좀 없애는 추세이긴 합니다. 와이퍼가 없을 때 이거 없으면 괜찮겠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좀 사용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얼굴 인식이 또 이 GV60에 들어가 있죠. 얼굴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등록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을 하죠. 아이오닉 5 때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이 중간에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있다고 막 엄청 공간이 넓어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GV60에는 그런 기능들이 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GV60만의 좀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이 약간 타원형의 디자인들이 뭐 송풍구와 공조기 디자인, 그리고 이런 뭐 도어 핸들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이 크리스탈 스피어, 이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지금 살짝 어두운 저녁 시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시동을 건다 하면 이렇게 다이얼 기어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요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중립, 후진을 넣게 되면 살짝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브를 넣는지 후진을 넣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후진을 넣게 되면 살짝 미세하게 진동이 있고, 이렇게 다이얼 기어에 살짝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게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안면 인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사용자 프로필이 있습니다. 요 사용자 프로필을 이렇게 확인하면, 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외부의 카메라 앞으로 이동하여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세요. 자, 앞으로 가죠. 자, 이렇게 보이면 인식을 할 수 있게 앞에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앞에 가까이 있으면 인식이 됐습니다. 보이죠? 그러면 얼굴 등록에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문 인식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등록된 지문, 여기 또 등록을 누르면 지문이 인식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센서가 있어요. 이 부분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지문 인식됩니다. 100%까지 꾸준히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걸 띄었다가 붙였다가 해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클릭을 했을 때 확인이 되는 거죠. 한 10번 정도 뗐다 붙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문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문 등록이 완료되는 거고요. 한번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얼굴을 가져다 대면 안돼, 키대나 씨, 이게 문제야. 이 기능을 만들어놔도 아우 그냥 문 열고 타, 이 자식들아. 무슨 얼굴 인식은 제기랄 졸라게 안 되네. 자, 그리고 요 지문 인식을 통해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 이것도 고급스럽지 않냐? 이거 봐봐, 시동 걸었을 때 지문을 인식을 해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되었거든요. 자, 우와, 키 없어도 시동 걸리네? 야, 좀 멀리 가봐. 네? 좀 멀리 가봐. 저기 키 없게. 지금 키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키 멀리 갔습니다. 저기 인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먼저 지문인을 이렇게 하고 인증되었어요. 자, 멀리 있죠? 지금 키 저한테 없습니다. 오, 이 좋네. 키 없어도 되네. 손가락 잘라가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얼굴 인식도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자, 우리가 키가 없다는 걸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 키 없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 손을 올리고 오!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고 얼굴 인식을 통해서 문을 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문을 닫고 손을 가져다 대고 얼굴을 가져다 대면 문을 잠글 수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가 필요 없는 셈이 되는 거죠. 키를 보통 이제 집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두고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 키가 없어도 돼. 키 안 챙겨도 되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 우파 응? 자, 열선과 통풍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열선 핸들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 중앙 센터 콘솔을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키는 흰색이고 요 보조키 하나 더 있는 거는 검은색 커버가 되어 있네요. 요것도 외장 컬러와 동일하게 좀 뭐 옵션을 통해서라든지 좀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남고요. 이쪽은 이제 글로브 박스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글로브 박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GV60은 고급스럽게 앞뒤로 움직이는 수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 열고 닫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자, 핸들을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표시와 별 표시가 있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즐겨 찾기 버튼, 여기 보이죠? 사용자 버튼, 내가 많이 사용하는 버튼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로 취소라든지 EV 모드 같은지 다양하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을 여기다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EV 모드에 들어가면 주행 가는 거리와 가까운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또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GV60을 타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아이오닉 5와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이오닉에서 그냥 고급스러운 내장재 뭐 이런 것만 뭐 나파 가죽 집어넣고 알칸타라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싸게 파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본 GV60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왼쪽에는 요 사이드 미러 이거 조절하는 거예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각도를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 레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방향제에 들어갈 수 있는 메리평 그 공간이에요.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GV60을 타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아이오닉이랑 달라진 점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GV60의 외관이나 이런 실내를 접했을 때 드는 느낌이 플랫폼은 같고 비슷한 느낌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달라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승차감, 세팅, 전반적인 느낌의 차이가 커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세팅을 좀 다르게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확실히 이 아이오닉 5와 주행 질감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제네시스의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편한 승차감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아이페달을 그냥 아예 껐어요. 아이페달을 끈 상태에서의 GV60의 느낌은 그냥 내연기관의 차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거 약간 G80? G80처럼 그냥 딱 그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G80은 거의 지금 1년 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G80의 많은 부분을 좀 느끼는데요. 이런 승차감이나 전체적인 느낌이 이 GV60에도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 G80 때 좀 멀미가 난다, 좀 울컥거린다 이런 좀 아쉬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은 뭐 되게 극찬하고 막 와 멋지다,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좀 잘 모르고 못 느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G80 탈 때는 되게 좀 멀미도 많이 나고 차를 또 탔을 때 이렇게 막 울렁거린다 이런 느낌들도 좀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이 GV60을 타면서 드는 느낌은 이거 그냥 내연기관이랑 차이가 없는데? 생각보다 승차감이랑 전반적인 주행감이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나만 느끼나? 이 뒷좌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뒷좌석에 타고 주행했을 때도 이 EG80 같은 경우에는 멀미가 좀 많이 납니다. 좀 이렇게 요철이나 이런 부분을 지났을 때, 물론 이 G80이 승차감이 뭐 딱딱하거나 뭐 나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 G80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모르게 뒷좌석을 탔을 때 약간 그 울컥거림?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약간 요철이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는 살짝 꿀렁꿀렁꿀렁 약간 배 탈 때 배멀미 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이 GV60은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뒷좌석을 타도 약간 멀미가 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플랫폼 차이일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느끼느냐 생각을 했을 때, 이 GV60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플랫폼이 eGMP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었고, 이 G80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G80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해서 거기에 전기 배터리만 이렇게 깔아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5랑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정숙성이에요. 지금 이 GV60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로 노면의 소음 같은 거를 이 노이즈 캔슬링의 고주파수로 해가지고 소음을 좀 상쇄시켜요. 그래서 좀 더 조용한 실내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흡음재도 더 많이 들어가요. 아이오닉5보다 굉장히 많은 흡음재가 들어가서 외부의 그런 풍절음이랑 노면의 소음을 굉장히 많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최초로 뱅앤올룹슨 거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뭐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고급스러운 느낌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오닉5 때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추천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GV60은 아이오닉5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이 일반 사이드 미러에 좀 적응되셨던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많이 좀 편해졌어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좀 시안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좀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습기 찬 곳,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비가 올 때 여기에 습기가 차면 안 보이잖아요, 사이드 미러가. 근데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사용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엄청 잘 보인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이드 미러보다는 좀 더 밝은 시안성을 보여주고요. 어두운 밤에도 그나마 조금 더 밝은 시야를 좀 보여주기도 하죠. 보이면 이렇게 레버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레버로 표시를 해줍니다. 보이죠? 자, 그리고 약간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야맹증이나 좀 밤에 시야가 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제 친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눈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 밤에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잘 안 보인다고 이야기한 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또 장점은 이렇게 지금 디스플레이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 이런 부분도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게 이쪽 핸드 왼쪽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로 바뀌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이 허리를 이렇게 좀 시트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처럼 이렇게 허리를 쭉 잡아주게 되어 있고요. 이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세팅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운전했을 때 자동차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한 차일수록 만족한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데, GV60의 일반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의 그런 모드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좀 커서 이런 부분은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 그리고 핸들도 일반 컴포트 모드보다 훨씬 더 묵직해져요. 약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와 우와 우와, 엄청나죠? 퍼포먼스적인 부분, 말 그대로 퍼포먼스 모델에 어울리는 그런 출력을 보여줍니다. 490마력이 괜히 나온 마력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 모든 악셀을 밟았을 때 그냥 파워풀한 모든 출력이 한 번에 빡빡빡 튀어나오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 전기차 제로백이 엄청나다, 근데 이제 감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주행에 대한 감성을 느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부스터 버튼이 있어요. NGS 버튼이 여기 있는데요. 이 부스터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야, 이게 근데 사용을 하게 되면 54마력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부스터 레디
그리고 얘가 드리프트 모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쌍파울로 라임으로 막 드리프트 하면서 막 팍 경기에 나왔잖아. 드리프트 모드로 그냥 쭉 해가지고 드리프트도 가능합니다. 부터 하면은 이 스포츠 모드에서 허리가 한 단계 더 조여주네요. 자, 부스터 레디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면 부스터가 시작이 되겠죠. 오, 봤어요? 휠스핀? 봤어? 우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스터 모드를 켜고 악셀을 살짝 밟았는데 휠스핀이 넘어서 튀어나갑니다. 저 세게 안 밟았어요. 진짜로 10초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와, 우와. 그리고 이 계기판이 좀 바뀌어요. 이게 뭔가 괜히 퍼포먼스 모델이 아니구나. 봤지? 와, 계속 누를 것 같은데. 오, 봐봐, 이거 봐. 오! 고! 자, 그리고 여기 이 드라이브 모드를 꾹 누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 내가 원하는 모드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켜가지고 얼마나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율주행이 작동이 됐죠. 자, 아무래도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이 자율주행에 대한 매력,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제네시스 GV60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그런 수준 높은 자율주행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차라는 게 일단 집, 뭐 일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출퇴근 거리가 얼마일진 모르겠지만 평균 뭐 1시간 내지 2시간을 잡아도 2시간 동안 차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GV60은 차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내려서 간단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GV60에 대한 시승을 한번 함께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GV60을 왜 사야 되느냐,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자체, 차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다. 전기차라고 하면은 내연기관과 다르게 약간 이질감이 많이 들었는데 GV60 같은 경우에는 이질감은 거의 없다. 전기차의 이질감은 들지가 않고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오닉5와 차이점이 그냥 내장에 대한 재질만 좀 고급스러웠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관의 디테일에 대한 변화, 내장의 고급스러움은 기본이고요. 아이오닉5가 베타 테스트가 된 것처럼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그런 편안함, 얼굴 인식, 뭐 지문 인식, 뭐 이런 편안한 기능들은 물론 전반적인 세팅이 아이오닉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껍데기만 다른, 마크만 다른 제네시스와 현대자동차, 뭐 아이오닉과 GV60이 아니라 세팅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다른 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가격이 사실 좀 문제죠.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00만원, 뭐 여기에 보조금을 받으면은 뭐 8천만원 한 초중반에 살 수 있지만 그 금액이면은 살 수 있는 차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걔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전기차로 GV60을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전기차를 한 대 사려고 하거든요. 그때 뭐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데 루시드 에어도 사실 보고 있거든요. 루시드 에어나 뭐 아니면 테슬라 이제 새로 나오는 모델을 살까도 고민했는데 이 GV60도 지금 제가 계약을 할까 구매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나 EV6를 안 산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매력적인데요. 가격이 좀 문제겠죠.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